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분들 통해 갖고 좀 더 이렇게 북에서 이렇게 여기 왔을 때,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경로며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든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간첩이 아닌 이상 딱 국정원부터 가는데 그 국정원에서의 생활, 그거에 대해서 보통 이만갑이나 이런 그 탈북자들 방송도 그런 얘기는 특별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국정원에서 어떻게 조사받고 이런 것들 좀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국정원은 당연히 다 가보셨죠? 예. 국정원에 갔을 때 처음 인상들이라 그래야 되나 뭐 들어오는 경로 어떻게 글로 들어오게 됩니까? 김포공항인가 인천공항부터 바로 국정원 애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천공항에 내리면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내리면 우리 마지막에 내리라고 그래요. 비행기에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죠. 우리 마지막에 내리라고 그래서 가만 앉아 있다가 고중 다 내린 다음에 내리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통로 나오는 그 손으로 안 나와요. 그지? 출입국이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걸로 아니고 다른 길로 어떻게 나오는데 우리끼리만 나오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섞어서 나오지 않는 거고. 네, 우리끼리 따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인원 세 가지고 여권을 한 대다 모아가지고 나오는데 나와서 거기 딱 잠깐 서 있다가 아예 국정원 버스가 그 인천공항까지 나가 대기하고 있어요. 깜짝 못하고 국정원 요원들이 쫙 지키고 서 있죠. 그래서 일단 모아 있다가 버스 있는 데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줄 서서 움직여서 버스 타고 그 길로 조선 적십자가 아니라 여기 남쪽에 적십자병원으로 가죠. 신체 검사 가잖아요. 아, 병원으로 가요? 네, 신체 검사로 곧바로 갈 걸요. 네, 신체 검사 가서 신체 검사 먼저 하고 그 길로 또 차에 실려서 국정원 들어가죠. 그때 처음으로 국정원 들어가는 거죠. 국정원이 뭔지도 몰랐죠. 저는 국정원 하게 되면 오직 안기부밖에 몰랐어요. 나도 안기부를 알았어. 옛날 왜냐면 우리가 15년 전인가 장기수 분들 이인모 선생님으로 해서 62분의 장기수 선생님들 들어가셨죠. 그분들과 인터뷰도 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야, 안기부 정말 무섭구나. 남산 지하실 이것도 그때 알게 됐던 거예요. 고문하고 뭐하고 그게 뭐 야 설마 때렸을까 이런 게 막 아니 하면서도 들었었는데 그렇게 무섭게 들었던 남산 지하실 있는 안기부에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들어가면 쫙 콘크리트 장벽 같은 이런 벽체가 높이 써 있고 꼭대기는 철조망이 쫙 있잖아요. 전기 흐르는 철조망들.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뭐 철문들이 몇 개 통과하고 뭐 검신 다 하고 들어가서 진짜 무서웠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갔을 때는 남산이 아니고 저기 아니죠. 강남 시흥. 시흥이 있는 거예요. 시흥에 있는 그 지금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센터죠. 그쪽 조남동인가? 예, 그쪽이에요. 저기 강남에 있는 거기가 아니고 따로 국정원 본부가 될 거고 예. 우린 이탈 주민센터 해가지고 따로 있어요. 이탈 주민 합센센터 써. 합신 합동신문센터 그거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지금 바뀌어서 보호센터 됐다는 거. 우리는 신문센터였지. 합동신문센터. 그 처음 들어갈 때 여기 올 때 국정원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는가요? 다 탈북자들은? 저는 이미 전부터 탈북자들 올 때 탈북자들은 한 명씩 오질 않아요. 원래 중국에서부터 태국을 거쳐서 오든 어디를 거쳐서 오든지 간에 이미 한국에 가 있는 친구들 통해서 연락을 받고 온다거나 뭐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오게 되면 3개월 국정원, 3개월 하나원을 거쳐야만이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거기 들어갔다가 하룻밤 탈북자들하고 같이 식량에서 자면서 그때 알게 됐던 거예요. 난 2달만 멀리 갔다 온다고 알고서 속아서 끌려왔는데 이거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다 철문도 갇혀 있고 갇힌 상태라서 그래서 이미 정보를 오지간한 정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 우리 이 버스 타고, 가는지는 알아. 그렇죠. 이 차 타고 우리는 국정원 간다 하는 건 알죠. 가서 어떤 조사 받는다는 것도 다 알아. 아, 그건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거는. 얘기해주지 않아요 미리? 안 했어요. 아는 친구들이 혹시 가족들 많은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지. 어떤 조사? 근데 나는 그 안에서 들은 못 봤어요. 무슨 나도 조사를 하는지. 몰랐어. 그리고 국정원이란 말도 못 들어봤고. 무슨 조사했어요? 거기서 조사를 받은 어디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저서는 광철 씨가 제일 힘들게 받았을 걸. 네. 간첩으로까지. 지상이에요. 아니 그 강철 씨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여기서 간첩으로 잡혔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인 거고 오히려 연희 씨 같은 경우처럼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국정원 들어가면 대기반, 저사반, 정려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동이 달라. 예, 덩이 이게 아파트 자체가 달라요. 들어가자마자 대기반에는 한 방에 자기네 왔던 사람들 한 10명 정도가 한 방에서 같이 잘걸요. 그런 한 두 방으로 갈려서 우리가 잤는데 거기서 한 20일 정도? 한 대기반에서 한 20일 정도 있다가 20일 동안 대기만 해? 예, 대기만 하면서 그냥 있는 거죠. 있다가 그다음에 저사반으로 들어가요. 저사반 옮기는데 옮겨서도 저사반에서도 뭐 한 달인가 뭐 두 달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 각이에요. 근데 대기반에서만은 대체로 일률적으로 한 20일 정도는 다 같을걸요? 왜 저사반 어떤 들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은 뭐 닷새 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좀 달라요. 달라서 대기야 뭐 앞조사가 빠지면 바로바로 들어가. 네네 빠지는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근데 저사반 들어가면서 저는 들어가는 첫날부터 저는 저사반 덕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사반에 들어가서도 대기하는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못 가봤어요. 저서도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 원래 독방이 아니라 원래 독방이요? 심사는 합동 심사는 3개월로 봐요. 국정원 3개월, 하나는 3개월 보는데 대기반 1개월, 저사 1개월, 정려반 1개월 이렇게 봐주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대기반 1개월 대체하고 저사반 들어간다 해도 처음 저사반 들어가자마자 덕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한 열흘 동안 저사반에서 대기하다가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저사반 들어가는 게 빠르면 한 일주일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 달 아니면 6개월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저사반에 들어가서도 대기하는 방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전 거기 못 가봤어요. 저사반 다른 동으로 넘어가면서 그날부터 덕방에 들어갔거든요. 저사 직접 들어가면 무조건 덕방에 들어가죠. 매 사람당 한 명씩. 그건 문 열고 왔다 갔다도 못하고 밖에서 딱 문 열어줘야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못 열어요. 문 못 열죠. 감옥이네, 감옥. 완전 감옥이에요. 완전 감옥이고 저는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아, 창문이 없는. 창문은 있는데 창문은 조그만 창문에다가 음지 쪽에 따져. 창문을 열질 못해요. 열지 못하고 창문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열려요. 아, 미는 거. 이렇게 조금만 열가니 아무것도 안 보여. 밑에 조금만 내다볼 수 있지. 내려놓고 줄 있잖아요. 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사 받을 때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저사를 받았다고 해요. 어떤 분은 주말에는 휴식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주말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날짜도 몰라요. 거기는 달력도 없으니까 일부러 집 방에 들어간 날부터 달력을 만들어요. 매개인이.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1일 1에서 오늘이 며칠인지 그 책을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달력 없으니까 우리는. 나는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그 침대 모서리 있잖아요. 이게 밤새 쫙 붙어 그 방 안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 침대 모서리 보니까 이렇게 벽지 뜯은 자리 있더라고요. 왜 뜯었지? 보니까 그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 달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 이렇게 했더라고. 체크하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그게 체크하면서 했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언제면 나갈까 이거 체크하는데 나는 아침 9시 반만 되면 문 딱 열고 들어와요. 저사관이. 그러면 아침 밥 먹고 조금 앉아있으면 끌려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다른 저사관은 또 다른 층이에요. 한 층 올라갔던지 그런 것 같아. 다른 동으로 가요. 그래서 저사 끝나고 12시 반 정도에 내 방에 또 덕방에 데려다 주는 거죠. 들어오면 이런 식판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누가 줬는지도 몰라. 그냥 저사 늦게 끝나니까 들어오면 식판이 있어, 밥이 있어. 밥 먹고 조금 앉아있으면 1시 반이면 또 데려와요. 그러면 또 끌려 나갔다가 저사 받고 5시 반에 들어와요. 그러면 밥이 또 있어. 그럼 밥 먹고 조금 앉아있으면 7시 반에 또 데려와요. 아, 저녁 때도. 네, 난 또 끌려 나가요. 그러면 9시 반 돼서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냐면 9시 반에 종합
뭐지? 점검에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 매방 덕방 다니면서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기 때문에 9시 반에야 들어와요. 근데 한 번은 계속 끌려 나갔다 왔다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나가서 저사 받는 것도 끔찍한데 들어올 때 저녁에 들어올 때는 이 16절지를 한 이만큼씩 줘요. 책을 줘요. 주면서 밤새껏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뭘 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남편하고 이불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까지 꼭 다 말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말을 하라고 그래요. 너 이불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것까지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막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위경련이 왔어요. 그래서 밤에 9시 반에 들어왔는데 이제 점검도 할 때인데 위경련이 와서 썩 해서 정신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원들이 막 비상해가지고 저를 국정원 안에 있는 병원은 조그만 병원이니까 안 되니까 저를 데리고 사회병원에 나갔던 거죠. 나가서 응급실에 갔는데 3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입원해 있었는데 전 중국에 있을 때부터 간경화가 있어가지고 배에 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정원 들어가서부터 저사받고 힘드니까 내가 지금 간 복수 환자라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난 위경련 때문에 갔는데 그 응급과 가장 선생이 배에 물이 찼다고 지금 복수 왔다고. 그다음에 내가 간 복수 왔던 상황이었지. 나 힘들었던 상황이지. 이걸 그때야 기억을 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3일 됐는데 그때도 지금 막 병이 안 났는데 국정원 요원이 매일 퇴근 안 하고 매일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3일 만에 오더니 퇴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의 가장이 지금 복수 상태인데 어떻게 퇴원하냐. 좀 더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당장 닝겔 뽑으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응급실 의사가 꼼짝을 못해요. 국정원에서 당장 닝겔 뽑으라 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뽑더라고요. 뽑고 수속이 뭐 없어요. 뽑고 그날에서 일어서라 해가지고 일어서서 나와서 국정원 차에 태워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 길로 또 국정원 조사실을 끌어갔죠. 갔는데 나 담당했던 사람이 딱 마주 앉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희 남자 새끼였으면 너 나한테 죽었어. 거짓말했다고. 아프지 않은데 깨병 부렸다고. 와, 나 진짜 이게 정말 사람일까? 인간일까? 정말 깜짝 놀랐거든. 강철 씨는 어땠어요? 인천공항인지도 몰라요 저는. 어쨌든 저 태국에 라오스 건너올 때부터 들었거든요. 누가 브로커가 나를 국정원에다 간첩이라고 신고했다는 걸. 이렇게 지금 내 무서운 상태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 순간에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화려한 휴가라는 드라마 있거든요. 그 드라마 거기서 고문하는 장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그건 먹었죠 제가. 그래 어쨌든 이 한국 들어오면 뭐 날 보증할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 밝혀지리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어쨌든 공항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우리 때는 국정원 직원들 안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공항에 그냥 있은 거예요. 나 또 고지시 가니까 애들 또 한 30명 정도 왔거든요. 이 새끼들 그저 뭐 화장실 가고 무슨 막 구경하러 가겠다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 야 가지 말라고 기다리라 했는데 또 착실하게 가서 또 기다렸죠. 그냥 그 직원들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다음엔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갔죠. 근데 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의사들 쫙 있는데 강의실 같은데, 강당 같은 데인데 그런 데 쭉 앉혀놓고 한 사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정원 직원 하나 이렇게 뚱뚱하고 체육 좋더라고. 뚱뚱한 했는데 이게 다 곤충 탔어. 그런 직원 오더니 내 앞에 오더니 이렇게 표 딱 떼준단 말이에요. 그 국정원 직원들 나와서 이름 부르면 도착하면 그거 줘요. 이게 다 썼잖아. 이게 홍강철 썼는데 내 앞에 타고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홍강철 씨, 간첩 임무 받고 왔어요? 내가 그런 거지. 그래, 내가 가슴 덜컥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내가 지금 무서워서, 쫄아서 쫄면서 왔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믿을 데 없으니까 사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데요? 또 그래. 그 다음에, 그치, 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자기 김정일 위원장 암살하려 북한 4번 갔다 왔대요. 우리 때 들어온 애들은 그 말하면 다 알아요. 누구라는 거. 애들이 앉아서 우찌 키득키득 그러면 지금 선수가 말한단 말이에요. 별로 날래 보이지도 않는데. 좀 그래도 그 정도면 좀 정말 974 애들처럼 쫙 빠지고 좀 쓰는 것처럼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척 보면 동네 아저씨야. 인상이. 둔해 보인다고. 예. 그런데 그랬다는 거지. 그죠? 동네 뚱뚱한 아저씨인데. 웃었죠 우리.
그리고 그다음에 국정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품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알몬검 사거든요. 아 얼마 완전 근데 지금은 안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옷 입히지도 않고. 아니에요. 여자들 생리에도 나 그때 막 생리하고 그랬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자들이 하거든. 여자는 여자가 하고 남자는 남자가 하는데 아예 팬티 싹 다 벗어야 돼. 그 여원 앞에서 아예 알몸 보고 서 있어야 돼요. 서고 뒤로 돌아 하고 이런 거 해야 돼. 칸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 인권 침해인데. 여자 칸, 남자 칸 지금은 그 내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내전에 유성 그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칸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런데 거기 방 안에 들어가면 소지품 검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요만한 방이 하나 또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다 벗으라 그래요. 그럼 다 벗잖아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중대에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하고. 그 완전히 뭐 이 새끼들 막 이렇게 부르더라 나 진짜 그때는.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오게 되면 우리 가지고 갔던 옷 있잖아요. 그건 몽땅 벗어서 가지고 그다음엔 다 그 받치기 하거든요. 장인이 보관해 준대요. 그런데 우리 때만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때만은 호실에 들어가 벗어서 이렇게 뭐 받칠 사람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버렸어요. 근데 지금 간첩 임무 받았다는 그런 이게 간첩이라는 그런 그 신고 받은 상태에 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도 자각했거든요. 이게 내가 이 건덕지 잡힐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것도 옷까지 다 벗어 버렸단 말이야 내가. 난 버리겠다고. 그게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나는 한 보름 있다 들어갔거든요. 그 대기반이라는데. 근데 제일 그 참기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담배 있잖아요. 담배를 주는데 대기반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대기반은 담배를 안 줘요. 근데 종료반은 준단 말이에요. 조사 들어가면 또 담배 피운대요. 조사 들어가면 그 조사관들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배 피우는 거 이렇게 창문에 매달려 구경만 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애들이 경례 피운단 말이야. 이러고 그래요.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 완전 교도소네, 교도소. 예, 그러니까 다 같이 담배 못 피잖아요. 다 같이 담배 못 피면 그러면 생각 없어. 나도 교도소 그 구치소 가봤잖아요. 나도 구치소 가니까 그 담배 생각이 아예 안 나더라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다 같이 못 피면 여기서 못 피운다. 이렇게 돼버리면 피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피는 사람도 없고. 예, 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복도에 이렇게 칸막이 하나 딱 놓고 이쪽은 종료반이고 이쪽은 대기반이야. 근데 이쪽은 담배 피우고 이쪽은 못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사람이. 걔들 보고 야 담배 좀 들여와.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도 또 쏠가락거리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담배 내주는 거 이렇게 담배 안 피우는 애들도 담배 피운다 하고 담배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담배 꽁초를 또 걷어요. 개수 현단 말이에요. 20개 내왔으면 20개를 또 받쳐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조사받으러 가든지 뭐 어떻게 운동 나가잖아요. 운동 나가면 담배 꽁초 길바닥에 탁 보이거든. 뒤그덕 딱 잡아서 주머니에 연단 말이에요. 피울 게 없어도. 꽁초를 받쳐야 돼.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들이 이렇게 어떤 애들 숨겨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다음에 또 대기반하고 종료반 말도 못하게 하거든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로 다 이렇게 감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꽁초 가서 담배를 가서 들어와서는 이렇게 물들 나오는 건 딱 한 군데니까 물들 나오는 것처럼 하면 딱 재뿌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또 그다음에 또 북한 또 남자들 또 그런 또 못된 짓은 잘하거든요. 이렇게 아스 시켜요. 아스가 뭐예요? 전기 코드 있잖아요. 전기 코드. 전기 코드 그게 이렇게 코드 2개잖아요. 한쪽 편에다 이렇게 이런 원주필 같은 예. 젓가락 말고 이거 젓가락은 전기 통하니까 이게 원주필 심 같은 거 이렇게 대고 되면 여기 전기 이룰 거 아니에요. 네. 담배 끝에다 물 적셔 가지고 침 발라 가지고 이렇게 탁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합선되잖아요. 요게 합선돼 가지고 쫙 하면 여기 불이 붙어 담배 불이.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담배를 얻어서 불을 라이터가 없으니까. 나이터 대신. 예. 야, 사실은 그게 담배를 주는 게 더 낫거든요, 그게. 예? 그 담배 한 대가 뭐라고. 이게 화재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애들 그렇게 하고 쫙 해서 그다음 아스 시켜서 불 딱 붙여서 그렇게 피야. 이거 한개 구멍 열어놓고 그게 또 색깔게 묻어도 나도 한 모금 하고 그다음에
그거 자꾸 그거 다 모여들어서 한 모금씩 빠느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밥 먹으러 가면 또 어찌는지 알아요? 그 줄 서 간단 말이에요. 밥 먹으러 갈 때. 난 진짜 인민군대 있을 때는 줄 서봤지. 그 다음에 줄 못 서봤어. 근데 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 공산구이였다. 그래, 내 거기서 줄 서래요. 줄 서에 떠나는 거예요, 또 대열이. 그게 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면 우리 대기반이 먹는 식탁이 따로 있고 종교방에 먹는 식탁이 따로 있어. 식사도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다음 거기 그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 쫙 서 있단 말이에요. 완전 메뉴나고 딱 뒷짐 딱 지고 쫙 이렇게 있어, 걔들이. 그러니까 말도 못 하거든요. 그다음 밥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배식판에. 예? 그러니까 뷔페식이거든요. 뷔페식인데 거기는 그 식당 그 아줌마들이 다 서 있어, 이게. 아줌마들 직접 이렇게 떠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하는 그래요. 거기서 뭐 북한 사람들은 제절로 떠먹으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기주의 많아서 맛있는 건 자기 다 퍼가지고 간다고. 그래 마지막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이게 지들이 직접 떠준다는 거죠. 난 그때도 난 영 모욕스럽더라고 그때는 나도. 나는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 아침에 국전 딱 들어가면 아침에 딱 일어서면 줄 방에 그 사람 있잖아. 한 몇 명, 네 아들 명이든 10명이든 줄 서서 딱 같이 앉아야 돼요. 속줄로 줄 서가지고 아침에 이게 애국가 어떻게 됐어 처음에? 여기 안 써. 동해물과 노래 부르고 막 나는 뭐 대한민국에 멀었어 그 선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선수 무조건 해야 돼요. 아침마다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앉아서 저기서 태국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이 애국가 모르면 입국 못 한다 그래요. 무조건 배워줘요. 태국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애국가도 배우고 들어오고. 것까진 좋아. 배우는 것까진 좋은데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아침에 밥 먹을 때마다 밥 먹으러 나가기 전에 방에서 허실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할 때 점검하잖아요. 아침 점검, 저녁 점검 하는데 점검하게 딱 오면 노래 무조건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래 끝나면 선서해야 되고 그럼 무조건 매일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애국가 다 아세요? 여기 남한 애국가? 나도 다 까먹었어요. 그러잖아. 이렇게 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지나면 점검하잖아요. 인원 점검. 인원 점검할 때 요 출입문 앞에 있잖아요. 두 줄로 쫙 맞아 쭉 이렇게 줄 맞춰 앉아. 그러니까 그 한 방에 그래서 4명, 5명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점검하는 국정원 직원은 그래서 뒷짐 탁 주고 책 가지고 와 읽어. 홍강철 씨 딱 이렇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 두 줄로 쫙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맞춰서 줄 딱 맞춰서 이렇게 하고 딱 얌전하게 이렇게 딱 앉아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 손. 그래? 그러다가 나도 잠깐봤어.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 받으러 가잖아요. 조사 받으러 갈 때도 그렇게 앉아서 그냥 문을 탁 열어놔. 이렇게 하면 그 문도 안 열고 그러거든 그 사람들. 그다음에 점검 딱 끝나면 문 다 닫으세요 하면 문 딱 닫고 닫으면 제절로 바깥에서 다 착착착 다 닫혀지 문이. 초커덕초커덕 닫혀질 때 참 기분이 그랬겠네요. 완전히 그 기분 나쁘다는데요. 네 그래 거기서 뭐라 말했냐면 야 이게 줄 서기 싫어 도망쳐 왔더니 여기가 또 줄 서네. 좀 그랬어요. 그 있을 때. 야, 완전 뭐 교도소네 교도소. 네, 감옥이라는데 근데 우리 현장 검증 갔댔거든요. 1심 재판부가 현장 검증 갔댔어요. 가서 그 재판장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마지막 국정원으로 현장 검증. 예, 최초예요. 제 어. 최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재판장님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말했죠. 여기는 서울구치소보다 더한 데라고. 서울구치소는 그래도 들어가 보니까 신문도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바깥하고 돈만 있으면 바깥하고 전화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냐고. 비록 독감방에 앉아있지만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만 봐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나는. 6개월 동안에 국정원 독방에 같이 있었잖아요. 미친놈처럼 놀았단데요 내. 그 길 가다가도 있잖아요. 그 시도 때도 없이 그 국정원 직원들 보고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뭐 90도로 그 거리 인사하고 저녁이면 그 노래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엔 애국가 말고 여기 노래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게 마음의 위안이고 하는 노래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 노래 있어요. 한국 노래예요 그거. 그래 그 노래 부른단 말은 목청 높여서
그러면 전화 와요. 강철 씨 좀 조용히 부를 수 없어요? 딱 알았습니다. 딱 그리고 또 부르지. 근데 그때 그 마담비라는 영화에 나온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때 당시 거기 있었더라고. 국정원에. 네. 그분도 그 간첩으로 몰려서 그 고생했잖아요. 그분도. 근데 그분은 감옥까지는 안 갔는데 그분이 그 후에 나와서 만났는데 이게 그분 내가 이게 내 장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내 목소리 듣더니 그러더라고. 그 국정원에 있을 때 그 밤마다 목청껏 노래 부르던 그 사람 아니냐고. 그 미친놈처럼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미친놈처럼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맞다 그랬죠 내가. 목소리로 알아본 거예요. 예, 목소리로. 그러니까 내 밤마다 떠들었으니까 거기서. 나는 저거 교도소는요. 진짜 교도소는 햇빛이라도 조금 들어와요. 잠깐씩이라도. 귀 두 마리 조금씩이라도 빛이 들어오거든. 근데 이 국정원은 햇빛이 하루 종일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조사받으러 갈 때마다 나 어떻게 하고 했냐면 조사관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잖아. 그 사람 앞에서 걷고 난 뒤에 따라가야 돼. 그러면 벽돌로 가면 창문으로 싹 지날 때가 있어. 계단 지날 때. 그러면 창문 옆에 햇빛이 벽대에 쫙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 앞에 가는데 먹고 하고 나는 햇빛에다 선 넣고 선을 넣이는 거야. 겨울이니까. 그런 감정은 내가 알아요. 야, 이 여순간에 따뜻한 거 햇빛. 와, 말로 표현 못해요. 막이지 그 햇빛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하나 가지고 햇빛 들어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사동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사동이 이렇게 그게 D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동이. 그러니까 이쪽 길이 그 조사동, 그러니까 이게 조사동이고 여기는 조사하는 받는 사람들이 묵는 동이에요. 이쪽은 종료반, 대기반 있는 동이고. 근데 이 동이 이쪽 길에서 이 도로 쪽이란 말이에요. 이쪽만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복도 가운데로 놓고 양옆에 호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호실, 그러니까 도로 반대편 쪽에 있는 호실들은 빛이 안 들어요, 해가. 그러니까 누님 이쪽 편에 있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강철 씨 방은 해 좀 들어왔어요, 햇빛 좀? 나도 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간 해 들어오는 방이 있었어요, 내가. 부부 생활실인지 한데 있었거든요, 제가. 그 2차 조사 받을 때, 간첩으로 몰래 그럴 때. 그러다 그다음엔 옮겨간 건 3층이었는데 그때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 안쪽이었어요. 안쪽에 제일 구석방이 돼서 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거기는 얼마 추운지 몰라요. 그 방은. 그래요. 아, 참 비인간적인 대우라 그래야 되나? 완전 탈북형 환영해 준다고 하면서 완전 교도소 같은 그렇게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한 거네요. 그렇죠. 예. 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그 사람들 놓고 대한민국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탈북자들은. 제일 먼저 본 네.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서 다 위압적인 그런 것만 봤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어떻게 봤냐면 심지어 그 국정원 직원들이 김일성 가짜설 말하고 있어요. 예? 야, 너네 김일성 가짜인 줄 알지? 그러면서. 예? 야, 김일성 옛날에 일제 때 김일성이라는 이름 가진 수염 허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이름을 그랬다고 도용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탈북자들은 앉아서 그래 또 오 진짜인가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내 같은 놈들은 다르잖아요. 좀 그래 대가리 든 게 있으니까. 그럼 야이 머저리 같은 새끼들 저 말 듣고 있나 임마. 근데 그 대기반에서 는 그랬어요. 아마 근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종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국정원은 들어와서 속도가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반, 정료반까지 갈 때까지 철저히 세뇌를 시켜요. 대기반에 있을 땐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조사 끝나서 정료반 때 기본 집중적으로 하는데 조사 끝났으니까 매일 강연을 듣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유반도 한 달 있어봤다. 그래, 그때 그 영화도 보고 막 하거든. 종료반 때는 조사반 때는 어쨌든 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를 조사받고 종료됐을 때는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죠. 국민이 됐기 때문에 네. 영화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영화가 남쪽에 나오는 진짜 영화가 아니라 전문 자기네가 만든 거예요. 따로 만든 교육용으로 만든 건데 100% 북에 나오는 거는 뭐 뚱 떼지고 또 북은 어떻고 하더니 멍땅 북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걸 100% 너네 멍땅 싹 다 씻어야 돼. 이때까지 너희가 알고 있던 건 멍땅 거짓말이야. 내가 왜 백을 먹는 줄 알아? 김부자 때문에 백을 못 죽은 거야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수없이 하거든요. 근데 국정원 요원들 자체가 그 국정원은 솔직히 이 탈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북에서 가져갔던 생각을 국정원에서 멍땅 다 바꾸고 나가게 하는 게 그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
국정원에 있을 때 하루씩 사회 경험해가지고 나와요. 그때는 국정원에 있을 때는 전문 단체복만 입잖아요. 국정원에서 내준 옷. 담보 그림. 예. 근데 밖에 나와야 되니까 일부러 밖에 나올 때는 이제 자유복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때는 어쩌다 진짜 자기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오는데 우리 그때 63빌딩을 갔었어요. 63빌딩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국정원 요원이 저보고 그래요. 야, 저 밑을 봐라. 얼마나 건물이 많고 아파트가 멋있는 건물이 많냐. 그러면서 그거 당신 거냐고. 당신은 뭔 상관이냐고. 저 밑에 차를 봐라. 너넨 저런 차가 없지. 얼마나 차가 많나 봐라.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두 번째로 나오면서 지하철을 가게 됐어요. 지하철 타는데 그 국정원 요원이 나보고 유니스는 지하철 탈 줄 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 평양 지하철 타봤냐 물어봤어요. 못 가봤죠. 그래요. 그래서 못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나는 남쪽이 북보다 지하철이 늦게 건설됐다는 건 몰랐어요. 그럼 몰라고 여기 와서야 알았는데 북은 72년도인가 그때 생겼잖아요. 제가 69년생인데 그런만 떼면서부터 저는 지하철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하철 탈 줄 아냐 물어봐서 야, 국정원이 진짜 깡통이야. 이거 너무 광분 없다. 이 생각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제가 종려반도 한 달 있어봤거든요. 그러다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까지 보게 되면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또 좌파는 종북이다 이런 걸 배워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세뇌시켜요. 좌파는 종북이라는 걸 끊임없이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진보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화책이. 네. 그 책 보게 되면 이 좌파는 종북이네. 그거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책 보면. 네? 그럼 저는 못 봤어요. 한번 봐봐야겠다.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국정원에서 보던 그 책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 다르기는. 근데 어쨌든 국정원 안에 있는 그 진보의 그늘이라는 책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책 내 현장 검증 갔을 때 있잖아. 우리 현장 검증 갔을 때 보니까 그 책이 없더라고요. 치웠더라. 서가에서. 그래서 그 재판장이 물어봤거든요. 재판장님이 변호사님 그랬죠. 진보의 그늘을 물어보니까 없었대요. 아예 그건 없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없었다. 예, 그런 책은 여기 없었다고. 우리는 그런 교양을 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 탈북자 애들, 내가 같이 갔던 애들 그 법정 나서 법정 증언했거든요. 그 애들이 그러는 거지. 있었는데 거기. 거기 열 몇 건인가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내 눈으로 봤는데. 나도 그 책 봤는데. 그 책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왕재산 사건도 있고, 뭐 김현희도 있고, 뭐 어찌고 다 말하는 거야 거기서. 거기 있는 탈북자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있던 애들이 같이 있었잖아. 들은 애 며칠 애들하고 그 애들이 제 2심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왔댔어요. 그 애들이. 거기서 이 사람들도 다 그 진보의 그런 예, 봤다. 그리고 내하고 태국부터 같이 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국부터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알게 됐냐. 예? 그 중에 우리 앞집에 살던 애 오누이가 탈북에 오다가 걔네하고 같이 오던 그 전에 나 모르는 애인데 잘 모르는 애였는데 그 애가 날 보자마자 그랬대요. 저 사람 전문 못된 짓만 하던 사람이라고. 그 재판장이 그 못된 짓이라는 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뭐 송금 브로커하고 탈북 시켜주고 전문 그런 일만 하던 사람이 그거 보고 못된 짓이라고 하냐고. 그렇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 그 생각에서는 그게 못된 짓이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 그때 시행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북한법 어기는 거 보고 못된 짓이라 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 애들이. 근데 국정원 사람들 그렇게 또 거기서 거짓말 치더라고. 아니라고. 그런 책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이게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사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더 할 얘기가 더 많은 거야. 지금 바로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고 이래갖고 예. 그렇게 무슨 그 탈북자처럼 탈북자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그러는 애들도 있잖아요. 뭐 조진애 같이 그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또 뭐 이 조사의 필요성을 저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조사는 확실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아프리카 난민들 이런 사람들 봐요. 그런 사람 우리나라 오잖아, 이민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권 침해가 심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감옥이라는데요. 근데 죄인 취급인 거죠. 오죽하면 그 1심 재판장님 말할 때 그랬어요. 여기는 시설이 좋은 감옥이라고. 샤워기 있고 침대에서 재워주는 감옥이라고 여기는. 그보다 서울구치소보다 더한 데라고. 근데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정리를 합시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갖고요. 또 한마디 또 있어요. 또 있어? 이게 탈북자 여기 와서 경력에 대해서 다 거짓말 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밝히는 일을. 네, 그렇죠. 근데 이 정보를 조사를 어떻게 한다 하는 그 정보를 아는 애들이면 얼마든지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 무슨 애가 지금 자기 대학 졸업했대, 북한에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제대돼서 그다음 탈북했다는 거죠, 지금에. 그런 애인데 얘가 전문은 내한테 물어봐요. 형님, 저기 있을 때부터. 물어보니까 걔들은 조사 방법 알았던 거예요. 물어보니 내한테 와서. 형님, 저 군사규정 좀 알려달라고. 그럼 저는 강군중학군관하고 졸업생이잖아요. 즉 규정 박사였거든요. 군사규정 박사. 모범군인이었고 병사 시절에 진짜요. 모범군인 휘장 다 타고 표창 다 탔거든요. 군사규정 학습할 때도 완전히 군사규정 박사야 돼서 다 그때 암송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일반 임무라는 건 어떻고 그다음에 군인이 일반 임무 첫째가 뭐고 열째까지 쫙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구색이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색이가 암송 내거든요. 병사의 의무 첫째부터 쫙 이렇게 그다음에 뭐 10가지 중대가 알려준 식, 10대 준수사항 이거는 북한군에서 인민군에서 근무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거 애들이 적어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는 그리고 북한군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꾸 옆에 와서 그리고 그 태국에 있을 때는 정말 팔라 다니는 장사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태국 애들이 그 닭다리게 파는 그 닭다리게 맛있거든요. 그 닭다리게 날 하나씩 사주면서 그러면 배웠거든요. 나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애들은 어쨌든 그런 경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 자기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예, 신분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내 대학 졸업했어 하면 내 어느 대학 졸업했다 하면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아, 국정원 애들도 그냥 믿는 수밖에 없. 예, 믿는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마지막까지 버티면. 네, 인민군이 가서 어디서 복무했습니다.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그 경력이 사회에 나와서도 그대로 그 경력을 쓴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대학원 들어가서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북한의 대학 졸업 중 내 4년제 이상 대학 졸업했다 하게 되면 그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탈북자는 또 그 특혜로 또 입학하잖아요. 특례로. 예, 탈북자는. 그러니까 대학 가기도 쉽고 대학원 가기도 쉬워요. 근데 그런 조사 내용도 그렇거니와 그 경력이 어떻게 여기서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고지시가 그대로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분명 학교를 졸업하긴 했어. 그런데 탈북을 지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지금 밀수하러 도강 계속 했죠. 예? 만약에 무슨 4월에 지금 북한에 4월에, 그러니까 3월 말에 졸업하잖아요. 3월 말에 졸업하는데 2월 달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나 이게 날짜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4월에 도강에서 중국에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럼 졸업한 거로 되잖아요.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넘어왔는데 진술서 쓸 때 3월에 도강에 딱 썼어요. 그러면 야, 아니 그러면 학교 졸업 못 한 거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 학교 졸업한 경력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모르니까. 그러면 그 졸업 안 한 걸 합시다. 그게 그냥 가는 거죠. 그 사회 나서 그다음 대학 가서 생각하잖아요. 대학 가서 보면 그다음에 고등중학교 졸업 경력이 없으니까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게 시험 다시 보는 건 뭐라든가? 자체로 공부해서 보는 거. 아, 예. 고등학교 검정고시. 검정고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정고시 보기 싫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진술하는 거를 국정원 역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술하는 게 그대로 학력이고 그대로 경력이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처럼 자기 대학 졸업 안 하고 인민군 경력, 복무 경력이 없어도 만약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 복무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탈북이 왔어요. 그러면 이 대학 생활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군대 복무 오래 하다 나니까 그 대학 생활 잘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국정원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많은 문제가 많아요, 좌우지간. 예, 이 탈북자들이 일단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꼭 필요하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비인간적이라 그래야 되나? 인격 침해적인 그런 조사 방법 좀 심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었는데 구체적으로 모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참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이런 방송이 조금이라도 알려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좀 문제 제기가 되면서 좀 최소한 인간적인 조사,
그런 것이 되도록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자그마한 배려라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관심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 저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뭐 많은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안 고칠 수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요 정도로 일단 탈북자들이 처음 와서 국정원에서 어떻게 조사받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